입속 세균을 줄이고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면요.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물양치를 하라고 하네요. 병 교수님. 물량치요. 수면 시간이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세균들을 한번 세척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양치질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자고 일어나서 물양치를 한번 해주시는 것은 구강위생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씹고 마시고 입속의 침 분비를 늘리세요 하셨는데 마침 또 이와 관련해서 고민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입안이 너무 건조합니다. 혀를 보니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하얗고 혀에 수포도 자주 잡힙니다. 고혈압 당뇨약 때문에 입이 건조하고 쓴 건가요? 입속이 건조하니 커피와 음료를 달고 사는데 나아지질 않습니다. 정말 나이가 드니까요. 입속이 계속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하고 음료를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거죠. 네, 사실 구강 건조증에 있어서 커피와 음료를 많이 드시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강 건조증은 치료하기가 아주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구강 건조증을 좀 환자분들께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물 같은 걸 드시는 건 괜찮은데 말씀 주신 커피나 이런 당분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그래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혀가 갈라지는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있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원을 하셔가지고 전용 가글을 처방을 받으시든가 아니면 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약 처방 받는 것도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약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좋아질까요, 교수님? 네, 일단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 여파가 굉장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치과에 내원하셔서 침 분비 검사 같은 걸 받으셔야 하고 CT와 MRI를 동반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때 만약에 정말로 약 때문에 나타나는 구강 건조증이라고 한다면 이제 침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요법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가글을 자주 하시는 것도 추천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섬유질이 풍부한 사과나 당근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글을 방금 많이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가글 제품 중에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는 가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강 건조증을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는 그런 가글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글 용액에도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안 되고 술도 자제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음 연습할 때 뭐 에, 이, 오, 우 입 근육도 이렇게 풀어주고요. 많이 움직이죠. 혀 운동도 해주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입안에 좀 뭔가 이렇게 촉촉하게 침이 나오죠. 부드러워지거든요. 병 교수님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떤가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구강 건조증 환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침이 잘 분비가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구강 외에서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강 내에서 저희의 혀가 잘 닿지 않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건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 안쪽이나 아니면 입술과 잇몸 사이의 공간 같은 경우에 그 공간에다 저희가 의도적으로 혀의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움직이게 되면 혀의 분비가 촉진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만으로도 확실히 구강 내 침 분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볼을 좀 부풀린 다음에 저희가 잘 닿지 않는 공간에 혀를 움직이면서 혀로 잇몸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속 세균을 줄이고 잇몸 지키는 확실한 방법. 이번에는요. 지금까지의 양치질은 잊어라. 하루 3번 양치, no. 하루 5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요? 윗니, 아랫니, 이닥자, 세균 주머니까지 닦아주셔야 하는군요, 박 교수님. 네.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자기는 치아를 이렇게 열심히 닦는데 치태가 있다는 게 웬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대부분의 경우 양치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분 이상 양치를 해주시는 것이 권장이 되고 길게는 3분, 5분을 넘어서까지 하셔도 문제가 될 건 없기 때문에 양치 시간을 길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테크닉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치아 모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 양치를 하실 때 보통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아 있는 부분만 닦아주시는, 이 머리 맞아요. 부분만 닦아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잇몸 질환과 더 연관된 부분은 이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이 치은 열구라고 하는 이 경계 부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겨냥해서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치아 사이 부분은 칫솔만 사용해서는 잘 닦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곳에는 치간 칫솔을 이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에는 치간 칫솔도 다양한 사이즈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여기에 꽉 끼는 두꺼운 치간 칫솔을 사용하셔야만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면을 닦으실 수가 있기 고기 때문에 조금 돌려서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아, 저렇게 이런 상태이죠. 꽉 끼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꽉 낀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편하게 들어가는 그런 거고 네. 이 솔이 길 뿐이지 사이에 있는 그 철사 부분이 두꺼운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좀 두꺼운 걸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네. 교수님 그 세균 주머니란 건 어디 있어요? 네, 뭐예요? 세균 주머니라는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치아와 잇몸 사이의 경계 부위에 있는 치은 열구라는 부분인데 네. 이 부위에 살짝 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세균들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치주염에 좋은 테크닉을 말씀드릴 텐데 바로 바스법이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바스? 네. 이렇게 칫솔을 45도 정도 각도로 기울여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세균 주머니 쪽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길게 분노의 양치를 하시면 안 되고 짧게 위로. 진동하듯이 45도. 이 안쪽에 넣어서 닦아주신 이번에도 다음에 조금만 옆으로 돌려서 보여주세요, 교수님. 네. 반대쪽이요. 반대로 돌려주실까요? 이렇게 돌려드릴까요? 저 잘 보여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소를 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이 아. 솔이 이 세균 주머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저기.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동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잇몸 쪽에서 치아 머리로 쓸어 내리듯이 닦아서 이 네. 사이에 있는 치태도 제거해 주신다면은 네, 거의 모든 부위를 잘 닦아주실 수 있습니다. 소를 넣으면은 아프지 않나요, 교수님? 피 나올 것 같아서 두렵거든요. 약간 그런 불편감이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 양치법을 사용하실 때는 칫솔의 강도도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강한 강도나 중간 강도는 사용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서 이쪽을 닦아주시면 통증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교수님 이거 보시고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 번만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양치법이요. 네네네. 이런 거 언제 보겠습니까? 이럴 때 교수님 모셨을 때 많이 봐야죠. 그럼요. 봐도 사실 맨날 헷갈려요. 이렇게 모델에만 위치를 시켜봐도 네. 이렇게 칫솔을 45도. 열구 속에 45도 각도로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만 하면 정말 칫솔이 이렇게 네.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진동하듯이 닦아주시다가 살살. 쓸어 내려주시는 동작을 하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천천히 옆에 있는 치아까지도 이동을 하면서 어금니 모든 부위를 다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넣어줘요? 세균 주머니 안쪽으로 칫솔을 넣어서 닦아주시는 거죠. 진동하듯이. 네. 그리고 이 아래 앞니 부분이 가장 접근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한데 아래 앞니 쪽을 칫솔질 하실 때는 이렇게 칫솔을 수직으로 접근을 해서 넣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닦아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에 뭐가 불순물이 꼈을 때 생각해 보면 이와 잇몸 사이에 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양치할 때는 이 정도로만 해서 끝냈는데 앞으로는 그 사이사이도 잘 공략해야겠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요즘에는 칫솔도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물로 하는 칫솔도 요즘 굉장히 유행이기도 하고요. 물줄기로 쏘는 칫솔. 맞아요. 네. 그것도 있고요. 또 전동 칫솔, 뭐 음파 칫솔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칫솔이 가장 나한테 맞는 걸까?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칫솔과 이제 치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치약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가장 입증이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칫솔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 칫솔도 있고 음파 칫솔 그리고 수동 칫솔도 있는데 사실 요거를 실험을 하는 연구를 해봤을 때에는 전동 칫솔이나 그냥 일반 그런 칫솔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다만 연령이 있어서 손을 사용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전동 칫솔이나 음파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30년 넘게 양치를 했는데 잇몸 속에 넣어서 살살 이렇게 흔들어줘야 된다는 걸 사실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또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균 줄이는 확실한 방법. 칫솔질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치간 칫솔, 치실, 혀 클리너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까 뭐 칫솔질, 치간 칫솔은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치실과 혀 클리너까지 더해지네요. 네, 전 저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저 치실이랑 저 혀 클리너를 사용을 하는데 치실을 사용할 때 이와 이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용하거든요. 얼마나 자주 써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치실이나 아니면 치간 칫솔을 사용할 때 아무래도 치간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공간을 더 넓힐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잇몸이 내려가면서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간 칫솔과 치실로서 관리가 그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 공간을 관리할 때 이 공간이 넓어지진 않고요. 오히려 관리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식물이 그쪽에 끼지 않고 치태나 치석 같은 게 생성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혀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면 저도 모델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혀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런 혀 클리너가 시중에 많이 팔고 있는데요. 네. 치아를 다 닦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걸 사용하신 다음에 혀 부분에도 음식을 먹고 나면 착색이 돼 있거나 아니면 세균들이 고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혀 클리너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앞쪽으로 긁고. 네. 혀에 있는 이런 세균들을 한 번씩 청소해 주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너무 강하게 해서 상처가 나는 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실 때 부드럽게 그리고 칫솔과 마찬가지로 이런 혀 클리너도 좀 부드러운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혀 클린 너를 사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혀 클리너 사용할 때 치약이나 아니면 뭐 가글 용액을 묻혀서 사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치약이나 이런 가글 용액을 묻혀서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치약은 기본적으로 마모제 성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혀에 사용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혀에 착색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치태 같은 것들과 같이 이렇게 세균 덩어리 같은 것이 혀에 좀 보인다고 하실 경우에는 이런 구강, 가글 용액 같은 경우를 묻혀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